네, 안녕하세요. 주식난다 이승준입니다. 아, 네, 제가 무료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중 단타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매매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 50분 이상, 한 70분? 예, 제가 지금 700명이 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인 70분 정도가 원하시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의 한 70명, 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녹화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주산업이죠. 예, 대주산업을 대주산업이 아까 제가 11시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11시 때 대주산업이 움직이면은 2,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후발 애들이 조금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주산업 시간대가 11시 때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12시 반이 넘어서 1시가 또 넘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1시 20분 때 말씀드렸네요. 대주산업이 아까는 11시 때는 좀 이상해, 시간이 좀 안 맞았고 이때 움직이면은 네, 일중 고점을 뚫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뚫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일중 고점이 요 자리였죠. 지금 1970원 자리인데 지금 일중 고점 네, 뚫으려고 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요 구간대 1시 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결국 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네, 오전장에 이렇게 3사를 만들어 놓고선 밀렸었던 게 오후장에 이렇게 다시 들어주면서 뚫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상들이 가능하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장중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로망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씩만 단타 수익을 거둬도 그게 복리 효과로 복리 효과를 적용했을 때 와 1년이면 얼마야? 응? 뭐 1년이면 얼마를 벌고 그쵸? 2년이면 얼마를 벌고 막 이런 논리들을 갖다가 붙였거든. 그래서 이 단타 매매에 대한 로망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 특히 그 1% 버는 거는 왠지 다른 매매로 해서 버는 것보다 좀 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 단타 매매 이 안에는 어떤 기법 같은 것만 몇 개만 내가 확률 높은 것만 익히면 그걸 적용해서 뭐 하루에 1%씩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매매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10년도 훨씬 전인데 제가 2000년도 초중반 때 이럴 때 특히 2000년도 중반 때 이럴 때는 제가 단타만을 거의 해가면서 거의 하루에 단타 매매를 한 2번 정도 매일 해가면서 그렇게 뭐랄까 하루 일당? 하루 일당을 그렇게 벌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랑 사실 단타 매매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런 매매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단타 매매라는 것, 그리고 단타 매매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데일리 매매라고 해봅시다. 예, 뭐 혹은 스캘핑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일단 데일리 매매라는 개념을 좀 익혀야 되는데 데일리 매매라는 것은 당일 매매죠. 말 그대로 당일 매수해서 매도까지 완료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도까지 다 끝내야 돼. 오늘 가지고 오늘을 넘기는 그런 매매는 애초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매수해서 당일 끝나려면은 어떤 종목군 안에서 골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는 애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일 매수해서 매도까지 끝내려면 어떤 걸 매매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은 조금 구분을 지어 보자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예. 혹은 어떤 애들은 장중에 급등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아침부터 갭이 크게 떠가지고 거기서 막 등락을 보여주는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뭐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혹은 뭐 대형주가 있을 거고, 또 테마주가 있을 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뭘 선별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장중 단타에는 그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시간대는 단타의 시간대는 기본적으로 한 크게 보면 두 타이밍 정도가 나와요. 두 타이밍 정도가 뭐냐면은, 일단 장 초반 시초가부터, 그리고 시작 후 뭐 20에서 40분 이내, 9시 한 40분 이내에 끝내는 거, 요 정도가 일단 시간대로 첫 번째 가장 많이 단타 매매를 하는 쪽이고요. 두 번째는 오후장 매매예요. 오후장인데, 요거는 이제 점심시간 끝날 때, 그래서 12시 뭐 35에서 40분부터 요때부터 관심 갖다가 오후장에 이제 당일 주도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 할 때, 근데 이때부터이지 꼭 이때만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할 때는, 저는 저점을 공략할 때는 요때쯤 들어갔어요. 자, 대주산업을 다시 한번 보면요, 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12시 점심시간 때 들어서자마자 11시 한 4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시 한 뭐 한 20분대 정도까지 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횡보 구간을 걷다가 12시 한 40분대부터 뭐 수급이 뭐 크게 살아나는 부분은 아니어도 요 부분부터 다시 재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심시간대 노리는 것은 사실 장중에 1차적으로 급등했던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더 확률이 높은 건 어떤 거냐면은, 오히려 시총 사이즈가 큰 애들, 시총 사이즈가 큰 주도주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날 시총 사이즈가 시총 한 5천억 이상 되는 애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애들이 뭔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금호 석유 같은 게 있겠죠. 금호 석유가 시총이 2조 9천억이에요. 3조 가까이 되는 애인데, 지금 한 오전장부터 강해서 오후장에도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 한번 보면요, 자, 오전장에 얘가 강세를 띄었죠. 주도주, 오늘 당일 주도주임을 미리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점심시간 끝날 때 12시 이렇게 넘어서는 요 시점이죠. 그리고 12시 반 정도 넘어서서 그래서 12시 한 4, 50분 정도 때까지 그때까지 흐름을 보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그렇게 뭐 눌려 있지 않은 그런 부분대인데, 이런 구간대 공략을 해가지고 오후장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매매를 할 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또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예를 들어 풍산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쵸? 자, 풍산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풍산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죠. 보게 되면 얘는 시가총액이 한 8,800억대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오늘 장중에 아침에 한 9%대 올랐는데 보면은 점심시간대쯤에서 눌려요. 11시 30분부터 해서 12시 반까지 눌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시 40분부터 돌려내기 시작을 하는데 요런 구간대 지지 포인트들을 잡아서 그때 지지력을 확인하고 양봉 들어오는 것을 보고선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지지력이 확인되는 정도,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하고 시간대를 맞춰서 공략하는 이런 저점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대주산업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만 얘가 요 지지력을 확인하고 12시 한 40분 이후부터 해서 들어오는 수급의 그 강도를 장중에 요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에 여러 가지 주는 호가창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보면서 매매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보통 많이 쓰는 방법. 점심때 오후장으로 들어서는 요 시점에 공략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 외에도 원래는 옛날에 상한가가 15%였던 때 있잖아요. 지금은 상한가가 30%여 가지고 요걸 별로 안 하는데 상한가가 15%였을 때는 B급 상한가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B급 상한가라는 것은 오후 늦게 장 종료 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예전에 이제 3시에 마감했기 때문에 보통 2시 2시 반 이후부터 상한가 이제 다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이제 B급 상한가라고 그랬는데 그런 B급 상한가를 공략하러 가는 것을 뭐 원래 예전에는 그 오후장 매매 중에 하나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상따 중에 첫날 강한, 그러니까 아침부터 강한 상한가를 따라잡는 경우들이 있고 B급 상한가를 따라잡아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요거는 장중 매도가 아니라 2길 갭 상승을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제가 먼저 설명드린 거는 오후장의 이런 그 당일 주도주의 오후장 매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요거보다 이제 더 자주 하는 방법이 있죠. 이 장 초반에 이제 초가부터 공략하는 이런 매매는 이제 당일 주도 테마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그 하나 전제를 걸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잖아요. 단타 매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다 주도주 매매예요. 그렇죠? 당일 주도주 매매예요.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라든지 이런 매매가 아니라 당일 강한 애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당일 매수를 해서 당일 매도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강한 애를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에는 뭐 음봉타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일 눌림을 주는 애들, 최근에 좋은 흐름 주다가 눌림을 주는 애들의 그런 어떤 패턴의 저점, 그렇죠? 장중 저점을 예상하고 진입하는 그런 매매가 있지만 지금의 것들은 사실은 장중 주도주, 당일의 주도주를 매매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 국한돼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일 매매 대상을 고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키움이나 뭐 어떤 HTS를 봐도 다 나오는데 당일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걸 보는 거죠. 아까 이제 셀리드 같은 것도 사실 아침에 그쵸? 오늘 신규 상장주여가지고 이런데 이제 뭐 걸리는데 보면은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라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HTS에서 이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뭐 체결량이라든지 예상 체결량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전에 한 8시 반부터 이거 켜놓는 거죠. 8시 반부터 개장 전까지 이거 켜놓으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장중에 예상 체결량이 높아가지고 신뢰도를 어느 정도 주는 애들, 이런 애들 중에서 오늘 어떤 애들이 갭이 얼만큼 지금 뜰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고 한 번씩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일 얘가 무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가, 그렇죠? 그리고 전일 시간에서 장후 시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애들이 아침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빠르게 매매를 해서 한번 치고 나오는 그런 매매들을 보통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장 초반에 단타쟁이들의 공략법이죠. 근데 이런 공략법들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직장인분들은 이걸 하시면 안 되겠죠. 아침에 뭐 출근 때문에 바쁘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이걸 가지고 매매를 활용한다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업무 시간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빠른 흐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뭐 굉장히 좀 힘들죠.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오후장 매매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공략 가능해요. 완전히 짧은 그런 수익폭을 기대를 하고선 한번 진입하기에는 당일 주도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떻겠어요? 상승폭, 기대폭 같은 경우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갈 기대감까지는 갖기 어렵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은 시가총액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들어오는 수급이 오늘 종가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나 뭐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뭐 금호석유라든지 막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 지금 보면은 이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이 주체, 매수가 들어오는 이 창구의 주요 주체 같은 경우에는 그날 거의 이 매수세를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그날 어떤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내가 매수하다가 오늘 장중 차익을 딱 거두면서 그냥 다 때리고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기보다는 장중에 내가 일정한 방향성으로 쭉 매수를 해나가거나 혹은 쭉 매도를 해나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거나 돌파하려는 시도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에도 이 오전장에도 그 고점 가격대에도 사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오후장에도 그 가격대에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주문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D 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 딜러들이 이제 주문을 내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지금 뭐 일정한 숫자로 계속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CD 주문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일관성을 보이는 주문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호가창에서도 사실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딱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어떤 시간차를 두고서 예를 들어 뭐 2분에 뭐 한 번씩이라든지 뭐 3분에 한 번씩이라든지 계속 뭐 120주가 들어온다. 네. 혹은 뭐 550주씩 계속 들어온다. 예, 그거랑 거의 뭐 동일한 숫자의 이런 매수 체결량이 계속 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CD 주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하루에 일정한 금액을 예, 알아서 그만큼 나눠서 사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 어떤 기계적 주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의 당일 움직임과 상관없이 그냥 2분마다 계속 들어오는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주가를 받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형주인데 금호석유가 오늘 아침에 7% 올랐어? 그리고선 한 2% 빠져서 5%대 있는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애들이 그 상승세가 더 유지되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이다. 당일 애매하게 뭐 한 2%, 3%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반짝반짝 그냥 이쁘게 보이는 그런 종목들보다 오늘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게 주도준 것 같은데 내가 놓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안전한 종목일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 매매에 있어서 단타 매매는 이런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자, 하지만 이 대형주가 예를 들어 고점 대비해서 한 1%밖에 안 밀렸어.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해서 수수료 0.3%, 수수료랑 세금 포함해서 0.35% 정도 떼고 나면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작어 라고 하면 매매를 못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0.5%, 1% 정도는 쉽게 나오는 그런 매매들을 사실상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수수료는 아니지만 증권 거래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거래세를 매기는 대신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세금 체계를 바꾸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그러면 많이 벌면 세금은 내겠으나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래세가 없어져서 0.3%라는 그 허들이 없어지면서 내가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지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1%를 보려고 가면은 내가 기대 수익률이 0.6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 정도 폭이 나오는 요런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내 기대 수익이 0.9%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타 매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개념과 이런 매매 팁과 이런 것들은 한번 익혀둘만 하다라는 얘기를 남겨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렸는데요.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주산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제가 188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 딱 지지는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 포인트는 대응 가격으로 놓고선 하세요. 아시겠죠? 그 포인트를 이탈은 안 했네요. 근데 한번 찍었어. 요 포인트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를 이탈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장중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봤는데 일단 돌파를 못하고선 2시가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요 대응 가격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은 대응이다, 예측이다. 주식은 예측이라고 했어요. 예측인데 예측이 빗나갔을 때, 예상이 빗나갔을 때에 그때는 대응을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주산업은 요 흐름 가운데 예, 요 앞전 요 구간대를 돌파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 구간대 돌파 못하고 1880원 이탈 시에는 대응하는 것이 맞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 번째가 그 짝짓기 매매였는데, 그렇죠? 프롬파스 제가 대주 산업을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주 산업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2,000원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프롬파스를 매매를 해라. 그렇죠? 프롬파스가 따라갈 것이다. 2등주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넘었어요. 그렇죠? 2,000원을 못 넘고 지금 꺾이는데, 다시 얘가 2,000원을 넘어가는 그 흐름이 되게 되면은 프롬파스 같은 거 따라가도 됩니다. 예. 별로 안 움직이고 있죠. 요런 거 사도 얘가 네, 앞전에 시가 넘어가서 양봉으로 끝내고 내일도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요 흐름 보게 되면은 얘는 차트가 망가진 차트가 아니라 예, 기다리는 차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요걸 우리가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대장주를 보고선 2등주 매매까지 이어가는 걸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시간 날 때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